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빌딩보다 편리 쉴 수 있는 작은 집이 아름답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가끔 자신이 세운 높은 탑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그 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자만의 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최고라고 믿었던 순간,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그 아찔함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을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젊은 건축가였지요. 그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을 설계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살았습니다. 명품 구두, 고급 양복, 최고급 만년필.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건물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술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지요. 가장 높은 곳에 올랐을 때가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폭탄이 되리라는 것도 꿈에도 몰랐지요. 한 잔의 커피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커피를 쏟은 노인을 향해 내뱉은 독설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업계의 거물 최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내가 함부로 대한 사람이 알고 보니 내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지우는 강원도 깊은 산골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최 회장의 딸, 자기보다 더 오만한 아가씨와 함께 말이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사람. 과연 그들은 그 험난한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추락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만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겸손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드신가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강지훈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설계도 밖에서 만나게 될 진짜 인생 속으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로맨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인생사 살다 보면 참 모를 일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사랑이 되고 어제의 추락이 오늘의 날개가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내가 선 자리가 너무 높아서 발밑에서 나를 받쳐주는 사람들의 노고가 개미처럼 작게만 보일 때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는 것 같고 내가 긋는 선 하나하나가 곧 세상의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그런 시절이요. 햇살이 유난히도 따갑게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40층 빌딩 옥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바로 우리 주인공, 천재 건축가라 불리던 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발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매끄러운 이탈리아제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그 구두 끝이 대리석 바닥을 툭툭 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주변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는 채찍질처럼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지요. 햇빛에 반사된 대리석 표면이 눈부시게 번쩍였지만 정작 그의 눈빛만큼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지훈은 삐딱한 자세로 도면을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펜 끝에서 시작된 유려한 곡선들이 빌딩의 외벽을 따라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자신의 천재성에 대한 도취가 깊이 서려 있었지요. 그에게 도면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는 법전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마법의 지팡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지요. 지훈 씨, 아니, 강 소장님. 이번 프로젝트 말이야. 역시 자네답네. 대단하다고요. 옆에서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사람은 강 상무였습니다. 그는 지훈의 재능을 속으로는 시기하면서도 어떻게든 그 명성에 기생의 돈을 벌어보려는 치졸한 인물이었지요. 강 상무는 지훈의 비위를 맞추는 척하며 손바닥을 비비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며 현장 소장 쪽을 은근슬쩍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곧 벌어질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파리처럼 말이지요. 그때였습니다. 평생을 흙바닥에서 구른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안전모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갈라진 손으로 조심조심 지훈의 소매 자락을 살짝 가리켰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 끝마디에는 오랜 세월 시멘트와 철근을 만져온 상처들이 검댕처럼 박혀 있었지요. 강 소장님, 이쪽 구조 말입니다. 육안으로는 참 화려하지만 실제 시공에 들어가면 하중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만 보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걱정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애절하게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소장의 거친 손끝이 자신의 명품 정장에 닿을까봐 진저리를 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연필을 도면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지요. 그 소리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더운 여름 바람마저도 멈춘 듯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술을 몰라서 그래요. 지훈의 입술 사이로 냉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소장의 낡은 헬멧과 흙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작업복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이 말입니다. 내 선은 수학이고 내 디자인은 철학입니다. 당신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망치질이나 하면 되는 거고요. 어디서 감히 건축에 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설계에 토를 답니까? 지훈은 자신의 구두 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멘트 부스러기를 톡톡 차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당신들은 나와 수준이 다르다는 오만이 뚝뚝 묻어났지요. 소장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게가 그 주먹을 꽉 눌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상무는 그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치졸한 쾌감이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여러분, 지훈은 자신이 쌓아올린 이 자만의 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벽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훈이 등을 돌려 옥상을 내려가려던 찰나였습니다. 공사 현장 구석진 곳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묵묵히 폐자재를 정리하던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훈의 화려한 뒷모습을 관통하여 그 속에 감춰진 텅 빈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거친 손은 빗자루를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마치 정교한 시계를 들여다보는 기술자처럼 차갑고도 고요했지요. 그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지훈을 위해 어떤 잔인하고도 따뜻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훈은 이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지훈이 믿었던 그 견고한 설계도는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노인의 손에 들린 작은 빗자루 하나에 쓸려 내려가게 될까요?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지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은인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장 높이 쌓아 올렸다고 믿은 탑이 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니까요. 시끌벅적하고 먼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오래된 한옥의 결을 그대로 살린 나지막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최 회장님의 집무실이었지요. 방 안에는 은은한 삼나무 향과 묵직한 먹물 냄새가 뒤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소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 춤을 추고 있었지요. 세월이 켜켜이 쌓인 그 방의 공기는 마치 깊은 산속 절집처럼 고요하고 묵직했습니다. 최 회장님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책상 위에 넓게 펼쳐진 도면 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훈이 예술이라 자부하며 그어 내린 강남 빌딩의 설계도였지요. 회장님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가락이 도면 위의 곡선을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마치 그 선을 그린 지훈의 맥박을 짚어보기라도 하려는 듯 아주 조심스럽고도 세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종이가 살랑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버릇은 더럽지만 선 긋는 감각 하나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놈이군. 회장님의 입술 사이로 나지막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찬사였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시험의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회장님은 도면의 화려한 겉모습 너머 그 속에 뚫려 있는 거대한 구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은 콘크리트로도 화려한 조명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구멍이었지요. 회장님은 천천히 안경을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침묵처럼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것 속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진짜 장인의 눈에는 다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때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 앞에서도 비열한 미소를 지우지 못한 채 손바닥을 비비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뭔가를 노리는 여우처럼 번들거렸지요. 회장님, 그 강지훈이라는 친구 말입니다. 재능은 확실한데 도무지 통제가 안 됩니다요. 현장 사람들을 아주 벌레 보듯 하니 나중에 큰 사고라도 칠까봐 제가 다 조마조마합니다요. 강상무는 지훈을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은근슬쩍 그의 결점을 들춰내 회장님의 눈밖에 나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며 회장님의 눈치를 살폈고 깍듯하게 모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밟고 올라설 준비가 된 치졸한 욕망이 그 떨림 속에 숨어 있었지요. 그는 혀끝으로 입술을 적시며 회장님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최 회장님은 대답 대신 지훈의 도면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종이가 접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재능이 축복이 될지 덫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상무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허리를 굽실거렸지요. 한편 그 시각 지훈은 자신의 화려한 사무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따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모두 제발 아래 있는 것만 같았지요. 샴페인병에서 코르크가 튀어나가는 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황금빛 액체가 글라스에 부어지며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지훈은 최 회장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자신의 천재성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성격 좀 까칠한 게 대수야? 실력만 있으면 회장님도 결국 나를 찾게 되어 있어. 지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수트 매무새를 만지며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오만이 이미 회장님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 속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장님의 교육은 지훈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아주 정교하고 차갑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 산속에서 소리 없이 쌓여가는 눈처럼 보이지 않게 하지만 단단하게 말이지요.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내가 세상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할 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최 회장님은 집무실에 불을 끄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장님의 눈빛만이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지훈의 현장에는 아주 평범한 사고 하나가 배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아주 뜨겁고도 쓴 커피 한 잔으로부터 시작될 일이었지요. 과연 그 한 잔의 커피가 지훈의 설계도 위에 어떤 얼룩을 남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얼룩이 지훈을 어떤 낭떠러지로 밀어넣게 될지.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만을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참으로 얄궂지요. 어제의 찬란한 태양이 오늘의 나를 태우는 불길이 되기도 하고, 내가 무심코 내뱉은 독설이 내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공기, 익숙한 소음 속에서도 운명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거든요. 그날의 현장은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갓 쏟아낸 콘크리트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뜨겁게 달아오른 벽돌에서는 마른 흙먼지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지요.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와 철근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여 귀를 울렸습니다. 지우는 이동식 사무실의 책상 앞에 앉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로비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 그어진 선들은 마치 그 자신의 자신감처럼 날카롭고 선명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계도의 곡선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지요. 마치 자신이 창조한 예술 작품을 어루만지듯이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검댕처럼 묻어있는 한 노인이 지훈의 책상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노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순간 노인이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커피가 마치 작은 폭포처럼 지훈의 도면 위로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순식간에 하얀 종이 속으로 스며들며 지훈이 밤새 공들여 그어놓은 유려한 곡선들을 보기 싫게 지워나갔습니다. 커피가 번지며 만들어내는 얼룩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도면을 잠식해갔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물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사무실 안을 찢었지요. 이런.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어르신. 지훈의 목소리는 현장의 소음마저 뚫고 나갈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 외침에 주변의 작업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젖은 손을 휘저으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커피 얼룩이 번진 도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면이 어떤 도면인 줄 알아요? 당신 평생 벌어도 이 값에 10,000분의 1도 못 물어내요. 어디서 노인네가 감히. 지훈은 떨리는 손끝으로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노인은 뒤로 비틀거리다 쌓여있던 모래 포대 위로 힘없이 넘어졌지요. 노인의 작업모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넘어진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시리고 깊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정교한 시계를 들여다보는 기술자처럼 차갑고도 고요한 계산의 눈빛이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스쳤고 그 미소는 곧 사라졌지만 지훈의 등골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들었지요. 그 노인이 바로 업계의 거물 최 회장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던 핸드폰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는 이유도 모른 채 중단되었습니다. 건축계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는 마치 지우개로 지워낸 듯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거래처에서 걸려오던 전화는 끊겼고 명함을 건네던 사람들은 지훈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 회장님이 설계한 교육 1단계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때의 지훈은 그저 세상을 원망하며 무너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오만이라는 견고한 성벽이 커피 한 잔의 얼룩에 무너질 만큼 허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처절한 추락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추락이 지훈에게는 지옥이었겠지만 거장의 눈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가장 아픈 약이 가장 큰 병을 고친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니까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지훈. 그는 이제 어떤 낯선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회장님이 던진 그 미끼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훈의 인생 설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그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이미 문 밖에서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리석 바닥만 밟던 사람이 오늘은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눈물을 삼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딱 지훈을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지훈에게 지난 반년은 억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통유리창 너머로 야경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제 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눅눅한 습기와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천장 모퉁이에는 검은 곰팡이가 마치 암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지요. 한때 예술을 논하던 그의 손은 이제 1,000원짜리 컵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떠먹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벽에 붙은 곰팡이가 마치 제 살점을 파먹는 괴물처럼 보일 때면 지훈은 자신의 천재성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껍데기였는지 처절하게 깨닫곤 했습니다. 밤마다 배고픔에 잠을 설치며 예전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차갑게 식어있던 지훈의 방 안으로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최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지훈은 낡은 구두를 급히 챙겨 신고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두 뒤축은 닳아서 한쪽이 기울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고 바닥이라도 기라면 기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일그러진 눈빛에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회장님은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로 툭 던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지훈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내 밑에서 다시 배워.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회장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의 막내딸 연수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에 흙먼지라도 묻을까봐 코끝을 찡그리며 손톱에 바른 선홍빛 매니큐어를 연신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친 그 모습이 마치 과거 오만했던 지훈의 거울을 보는 듯했습니다. 연수는 지훈을 한심하다는 듯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빠, 진짜 이 사람이야? 냄새나고 초라한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침없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굶주린 배와 무너진 자존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강상무가 그림자처럼 붙어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수의 비위를 맞추며 지훈을 향해 뱀 같은 눈빛을 보냈지요. 회장님, 연수 아가씨가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친구랑 같이 바닥을 구르라니요. 제가 옆에서 잘 감시하겠습니다. 강상무의 목소리엔 지훈의 몰락을 즐기는 치졸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연수의 눈치를 살폈고 지훈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최 회장은 그런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번갈아 보며 엄중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딸이나 자네나 똑같아. 바닥부터 다시 기어 올라와. 못 버티면 자네는 영구 제명이고 내 딸은 유산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무거운 쇠망치처럼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지훈의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이 기묘한 동행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 짐작이 가십니까? 지훈과 연수. 물과 기름처럼 섞일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던져진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폐가였습니다. 지훈은 이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현장 먼지라면 질색하던 저 여자가, 그리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이 추락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를 그려줄 시작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산골 마을에는 회장님의 명령을 교묘히 이용해 두 사람을 파멸시키려는가. 상무의 비열한 함정이 이미 쳐져 있었습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모를 일이지요. 가장 힘든 동행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지훈은 도끼 어린 연수와 함께 그 거친 흙탕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는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지요. 화려한 빌딩 숲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산골짜기 폐가 앞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트럭이 덜컹거리며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연수는 명품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얼굴을 찌푸렸지요. 지훈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문명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허름한 폐가였습니다. 지붕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삐걱거렸고 벽에는 세월의 때가 검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연수는 하이힐을 신은 채 흙바닥에 내려서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깨끗한 구두 굽이 지늘게 푹 빠지자 비명을 지르며 지훈의 팔을 낚아챘지요.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과 얼마나 닮았는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연수 씨, 이제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여기서 버티거나 아니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나 햇살 속에서 춤을 췄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내린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이 마을에 회관을 지어라.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 단, 예산은 최소한으로, 자재는 현지에서 구하고 주민들과 함께 손수지어라. 그날부터 지훈과 연수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다녔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서울서 온 도련님 아가씨들이 뭘 안다고 하는 수근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요. 지훈은 처음으로 삽을 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땅을 팠습니다. 명품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고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바닥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처음에는 그늘에 앉아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밭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떠다 드리고 서툴지만 못질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매니큐어는 벗겨지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종일 일한 두 사람은 폐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오빠, 이거 알아요? 저 처음으로 별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연수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순수한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도요. 강남 빌딩에서는 별 대신 네온사인만 봤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야
비로소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일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에서 강 상무가 쌍안경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지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의 어둠을 뚫고 내리치는 빗소리는 마치 낡은 폐가를 통째로 삼킬 듯한 기세였지요. 지붕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자 지우는 본능적으로 연수를 제 등 뒤로 밀쳐냈습니다. 연수 씨, 위험하니까 구석으로 가요. 어서. 지훈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의 단호한 어깨만은 연수에게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찢어진 방수포를 어깨에 메고 위태로운 사다리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으로 쏟아져 시야를 가렸고 젖은 지붕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습니다. 지훈의 손가락 끝이 낡은 기와를 움켜쥐느라 하얗게 질렸고 손톱 밑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배어나와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다리가 흔들릴 때마다 연수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수는 자신의 하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니큐어는 이미 다 벗겨지고 흙탕물로 얼룩진 그 손이 지훈의 위태로운 움직임에 따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방수포 끝을 붙잡고 지훈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나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게 둘 순 없어요. 두 사람의 손이 빗속에서 거칠게 맞부딪혔습니다. 지훈의 뜨거운 손바닥과 연수의 차가운 손가락이 얽히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비명 같은 바람 소리 속에서도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귓전을 때렸고 지훈의 가슴은 비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지만 두 사람은 함께 방수포를 잡아당기며 지붕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비에 젖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새벽녘, 기적처럼 비가 멎었습니다. 숲에서는 물기를 머금은 흙내음이 짙게 피어올랐고 나무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적막한 산골을 채웠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은은하게 밝아오고 있었지요. 연수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작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앞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싸구려 양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두 사람의 지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연수가 건네는 라면 그릇을 받으며 그녀의 옆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눈동자가 새벽별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뺨에 묻은 흙 한 점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지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수는 지훈의 어깨에 지친 머리를 살며시 기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예전엔 진짜 재수 없었죠. 그쵸? 그 말에 지훈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나누던 가식적인 대화보다 새벽 공기 속에서 나누는 믹스커피 한 잔의 온기가 훨씬 더 진짜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안개 낀 산길 너머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강 상무의 시선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강 상무는 숲 그늘에 숨어 회장님께 보고할 사진을 찍으며 치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가관이구먼. 회장님 딸이랑 망한 천재의 불장난이라니. 이 사진 한 장이면 두 사람 인생은 영원히 끝이야. 그의 눈에는 남의 불행을 즐기는 검은 욕망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훈과 연수의 이 짧고도 달콤한 새벽은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최 회장님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의 행복 위로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참으로 모를 일이지요. 가장 화려한 빌딩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강원도 오지 마을의 작은 마을 회관 문턱을 만져보며 눈시울을 붉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침내 마을 회관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예전에 짓던 하늘을 찌를 듯한 욕망의 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요. 화려한 조명이나 수입산 외장재 하나 없었지만 할머니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지 않아도 신발만 벗으면 편안히 들어와 쉴 수 있는 나지막한 문턱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창문은 가장 깊은 산골의 햇볕을 한 뼘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 남쪽을 향해 넓게 가슴을 열고 있었고, 바닥은 할머니들의 시린 무릎을 달래줄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로 의자를 만들었고, 연수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색감으로 벽을 칠했지요. 지우는 마루 끝에 앉아 할머니들이 아이고 따뜻해라 하며 등을 기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디자인이 죽는다며 질색했을 소박한 풍경들이 지금은 그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울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한 분이 거친 손으로 지훈의 손등을 두드리며 수고했다, 아가 하실 때 지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다름 아닌 최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을 회관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지팡이가 흙바닥을 치는 소리가 지훈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회장님을 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아무 말 없이 벽면의 마감 처리를 손바닥으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창틀을 톡톡 두드려 보시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온돌의 온기를 느껴보셨지요. 회장님의 손길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세심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이 집의 숨결을 느끼시던 회장님이 툇마루에 서 있는 지훈과 연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회장님의 입가에 묘한, 하지만 아주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사람 꼴이 났구먼. 그 짧은 한마디에 지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건축 대상 상패를 받았을 때보다 수천 배는 더 묵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지훈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천재적인 재능이라는 날카로운 칼 위에 겸손이라는 튼튼한 손잡이가 얹혔을 때 비로소 세상을 품는 진짜 건축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수도 지훈의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언제부턴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거칠어진 손과 손이 맞잡힌 그 모습이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가 예전과는 다른 인생을 설계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 치시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다음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아. 지훈아, 너는 내일 당장 강남 사무소로 복귀해서 강 상무가 망쳐놓은 프로젝트를 수습해라. 그리고 연수 너는 예정대로 내일 아침 유학길에 올라라. 그 말은 마치 갓 지은 마을 회관의 석가래를 무너뜨리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연수의 손이 지훈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고 지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마지막 시험이 두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그때 두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회장님은 왜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으려 하시는 걸까요? 회장님의 등 뒤에서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강 상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두 사람을 파멸시킬 독약 같은 증거가 들어 있었지요.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다 이루었다 싶은 순간에 시련이 찾아오고 이제 끝인가 싶은 절망의 끝에서 뜻밖의 꽃이 피어나는 게 우리네 삶이니까요. 최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진 마을 회관 앞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산골의 맑은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지우는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었지요. 회장님의 지팡이가 흙바닥을 짓누르는 소리가 마치 심판의 망치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지훈의 곁에 서 있던 연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래 십수를 꽉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 끝으로 작업복 바지 끝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그 작은 손가락의 떨림이 지훈의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등 뒤에서 강상무가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 척하며 지훈에게 들으라는 듯 치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구, 강 소장. 거봐요. 인생은 역시 줄을 잘 서야지. 이제라도 회장님 뜻 받들어서 강남으로 복귀해 수습이나 잘해요. 괜히 아가씨 앞길 막지 말고. 강 상무의 눈동자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뱀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혀를 날름거리며 지훈의 반응을 살폈지요. 지훈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한때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강남의 화려한 사무실, 그리고 건축계의 권력, 그것들이 다시 그의 손안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훈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장님이 던져준 그 화려한 복귀라는 당근이 지금 그의 눈앞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연수의 눈물보다 가치 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불빛보다 산골마을 회관의 따뜻한 온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강남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강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회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빌딩보다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연수 씨와 함께라면 어디서든 진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지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회장님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유학하지 않겠어요. 제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외국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지요. 가장 화려한 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택했을 때 비로소 진짜 내 집이 어디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장님은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놈들아, 진작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험이었어. 회장님은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고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잡아주셨습니다. 진짜 건축가는 명예나 돈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지.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지훈과 연수는 강남의 빌딩 숲 대신 작고 소박한 골목길 모퉁이에 우리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름은 도담 건축사무소라고 지었지요. 도담은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이곳에서 세우는 설계도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수는 반짝이던 매니큐어 대신 색연필을 쥐고 인테리어를 맡았습니다. 지훈은 그 옆에서 튼튼한 집의 뼈대를 그리는 설계를 맡았지요. 두 사람은 가끔 시안을 두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오빠, 이 조명은 너무 차가워요. 라며 연수가 눈을 흘기면 지훈은 그래도 실용성이 우선이야. 라고 대꾸하다가도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이내 웃음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최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회장님이 탁자 위에 놓인 막걸리 병을 보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사위, 막걸리 한잔 할까? 그 예상치 못한 사위라는 부름에 연수의 얼굴은 금세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지훈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보처럼 웃기만 했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평생을 바쳐 지으려 했던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거창한 빌딩이 아니라 연수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소박한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추락이 사랑이 되고 실패가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가 되는 기적을 지훈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듯 가장 평화로운 순간에 과거의 악연이 동리를 드러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도담 건축사무소의 오후는 평화로웠습니다. 창가로 스며든 나른한 햇살이 지훈의 설계도면 위를 유영하고 연수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새로 들어올 가구 샘플의 결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공기처럼 흐르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을 깨뜨린 건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강 상무의 구두 소리였습니다. 그의 구두는 예전처럼 번쩍였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비열함이 더욱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강 상무는 사무실을 휘둘러보며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소장님. 여전히 이런 구석탱이에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계시네. 회장님 사위 소리 들으니 세상이 다 자네 것 같지. 그는 치졸하게도 연수 앞에 놓인 커피잔을 슬쩍 밀쳐내며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묘하게 불길했습니다. 강 상무의 손가락은 탐욕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비열한 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야. 자네가 지은 그 마을 회관 말이야. 안전 진단 결과가 아주 흥미롭게 나왔어. 자재 횡령의 구조 결함. 이거 터지면 자네 인생은 물론이고 회장님 명성까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야. 강 상무는 서류를 탁자에 펼쳐놓으며 지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조작된 사진과 문서들이 마치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었지요. 어때? 조용히 덮고 싶으면 회장님 몰래 이 계약서에 도장 찍지. 그럼 다 없던 일로 해주지. 강 상무가 내민 것은 도담의 모든 지적 재산권을 넘기고 회장님의 비자금 세탁에 동참하겠다는 굴욕적인 계약서였습니다. 그는 지훈의 약점을 잡기 위해 마을 회관 시공 당시 자재 업체와 짜고 조작된 증거를 준비한 것이었지요.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연필 끝이 지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을 위한 건축이 가장 치졸한 음모의 제물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부르르 떨리는 지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지훈을 향한 깊은 연민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강 상무는 그 모습을 보며 뱀처럼 혀를 낼름거렸습니다. 어이, 아가씨도 정신 차려. 이 놈이랑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건가?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자넬 다시 걷어주실 것 같아? 강 상무의 목소리는 독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지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니까요. 지훈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고 사무실 밖은 다시금 폭풍이 몰아칠듯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사 살다 보면 모를 일이죠. 나를 죽이려던 시련이 실은 나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망치질이었다는 것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는 차마 알지 못하니까요. 강 상무의 협박에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의 정막을 깨는 것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지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당신이 어떤 길을 가든 나는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훈에게 용기를 주었지요. 지훈은 부러진 연필 조각을 내려놓고 강 상무가 던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를 반으로 다시 내 등분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통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각난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바닥에 흩어졌지요. 강 상무님, 당신은 건축을 모르시네요. 집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살 사람들의 믿음으로 짓는 겁니다. 내 설계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시죠.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거함의 엔진 소리보다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어깨는 꿋꿋했습니다. 당황한 강 상무의 얼굴이 힐빛으로 변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미친 놈이, 그래, 어디같이 죽어보자고. 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며 지훈을 가리켰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서 있었지요. 강 상무는 회장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이놈이 회장님 딸을 홀리고 회사를 망치려 합니다. 제가 다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바지 끝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비열하게 바닥을 기는 강 상무를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셨습니다. 강 상무, 자네가 마을 회관 자재 업체를 협박해 서류를 조작하는 영상. 이미 내 손에 있네. 자네가 내 딸과 사위를 흔들면 내가 속을 줄 알았나?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이 지훈과 연수에게 내린 마지막 시험이자 회사 내의 암적인 존재였던 강 상무를 도려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지훈이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강 상무가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게 끌려나간 뒤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님은 지훈의 어깨를 두툼한 손으로 꽉 쥐어주셨습니다. 이제야 내 사위가 진짜 대목장이 되었구먼. 인생이라는 설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라는 주춧돌이지. 회장님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지훈과 연수는 회장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수는 지훈의 팔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창밖에는 어느덧 폭풍이 거치고 따스한 노을이 도담 건축사무소의 간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지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지훈은 이제 거대한 빌딩을 짓는 천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건축가로 살아갑니다. 연수와 함께 짓는 그들의 집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따뜻한 집이 되겠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에도 수많은 비바람이 불어오겠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진심이라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린다면 그 어떤 추위도 막아줄 든든한 안식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죠. 이 소박한 행복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완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 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지훈과 연수의 이야기가 막을 내린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도담 건축사무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작고 소박하지만 그곳에서 탄생하는 설계도들은 하나하나가 사람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지훈은 더 이상 하늘을 찌르는 빌딩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문턱에 걸리지 않는 집,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어르신들이 편히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자를 설계합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건물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피어 있지요. 연수는 지훈의 곁에서 색연필을 쥐고 있습니다. 한때 명품 핸드백만 들고 다니던 그 손으로 이제는 따뜻한 색감을 골라내고 사람들이 좋아할 인테리어를 고민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최 회장님은 가끔 도담을 찾아오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회장님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서 지훈에게 말씀하시지요. 이 애들에게도 자네처럼 흙을 만지며 사람을 배우게 해야겠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훈과 연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하지만 그 끝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벽에는 그들이 처음 지은 강원도 산골마을 회관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그 건물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가 되고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추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배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강지훈이 배운 것처럼 진짜 아름다운 건축은 화려한 외벽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훈과 연수는 오늘도 도담에서 설계도를 펼칩니다. 때로는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며 웃기도 하면서요. 그들의 설계도 위에는 이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단한 주춧돌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도담을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 진심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공작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이고 위로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사 살다 보면 정말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 위에도 아름다운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 따뜻한 사연에서 뵙겠습니다.